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은 염명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들 안 아프면 좋은데 가끔 아이들 아프잖아요. 네. 아프면 보통 다 병원들 데려가시죠? 네. 꼭 병원을 데려가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병원 말고도 보건소라는 게 있죠?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전국 한 시군구 단위의 이 보건소들이 한 시에 한 개 정도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좋다. 이런 생각 제가 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아기 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 그 예방접종도 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를 가끔 가게 되는데 야, 요즘에 보건소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보건소 가면 우리 어머니들 흔히 예전에 알던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인구 문제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뭐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거를 상담하던 이런 아주 옛날 기억들이 나긴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뭐 무슨 이 러닝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딱 서 이렇게 딱 잡으니까 체지방 이거 막 가만히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건강 진단을 그냥 받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시설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건소를 한 번씩 이용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보건소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학년 중학교 사회 1학년 때 보면 이제 우리 지역사회 여러 가지 기관들을 공부하는 그런 단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사회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먼저 소방소 뭐부터 시작해서 뭐 파출소, 뭐 동사무소, 읍사무소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게 또 보건소니까 한번 같이 가보면 아이들과 같이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을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공부도 되고 또 건강진단도 되니까 한 번씩 기회가 나실 때 꼭 아프지 않더라도 한 번씩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소 얘기,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제 질문을 드리잖아요. 항상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데, 어머님들 대부분 다 가계부 쓰시죠? 네. 요즘은 뭐 가계부 꼭 손으로 안 쓰셔도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계부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쨌든 참 가계부들 많이 쓰십니다. 근데 가계부 쓰시면 참 항상 수입은 몇 개 안 되는데 지출이 막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출 중에, 그러니까 가계부 쓰시는 중에 지출 항목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어머니 보통 뭐가 제일 큰가요? 어떤 항목이? 사교육비. 제가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학교에 있으면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들죠. 또 뭐가 있을까요? 통신비. 요즘은 또 뭐 인터넷이다, 뭐 무선 전화, 뭐 하니까 또 통신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난방비. 그렇죠. 또 겨울철 되면 막 보통 아니죠. 막 가스비 나온 거 보면 또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외식비. 그렇죠. 나가서 먹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참 종목으로 많이 쓰세요. 여러 가지 항목에. 근데 만약에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수하게 아주 100%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쌀이 있을까요? 예, 쌀. 그럼 외식 중에 포함되는 뭐 쌀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금방 머리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쌀도 많은 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있고요. 뭐, 예전엔 어떤 분께 여쭤보면 김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김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죠, 사실은. 고춧가루 요즘엔 중국산 얼마나 많습니까? 마늘, 요즘에 뭐 절임 배추도 수입한다면서요. 그러니 뭐 이제 배추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 그래서 사교육비 말씀하시면 뭐 우리나라 선생님들한테 가는 돈이니까 사실은 영어학원 같은 데 가보면 또 원어민들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생님한테 또 가는 돈 아닙니까? 국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대부분 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 이 어머님들이 가계부를 쓰시기가 더욱더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 가계부를 힘들게 하는 주름지게 하는 이 자원이라는 게 뭔지 또 자원에 대해서 그 자원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교과서에서 일단 자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항상 특히 사회과학적 공부는 뭘 항상 좀 잘 나누죠. 분류를 많이 하는데 일단 자원은 크게 우리가 넓은 의미로 이제 천연자원이 있고요. 이제 인적 자원이 있고요. 또 문화적 자원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 인적 자원, 문화적 자원이야 이제 어머니들 이제 금방 어떤 말씀인지 금방 와 닿으실 거고요.
일단 이제 그 천연자원, 요게 이제 교과서는 주로 다루는 건데, 이 천연자원은 다시 이제 또 크게 한 셋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요. 그래서 매장자원.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죠. 매장자원이 있고요. 또, 유동자원, 생물자원. 보통 이제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매장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갈성 자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이른바 그 화석연료들이요.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매장자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광물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장자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고갈되죠. 언젠간 쓰면 다 떨어져 버리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 고갈성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유동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열, 지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태양열 같이 지열이나 이런 것처럼 물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그런 자원들입니다. 유동자원. 돌고 도는 그런 자원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생물자원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생 가능 자원이다. 그래서 뭐 농산물, 특히 대표적으로 농산물 같은 것들, 수산물, 뭐 농산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생물자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도 이렇게 이제 크게 또 셋으로 나누고 다시 또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것 하나 이제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제 천연자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 천연자원 중에서도 고갈성 자원은 매장자원은 언젠가는 다 바닥이 날 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교과서에서도 주로 이제 그 매장자원, 특히 천연자원에서도 매장자원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어머님 가계부에서 지출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100% 생산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아무런 자원도 없는 사막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원이 생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그 천연자원, 이런 천연자원들은 주로 어디서 분포하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면 교과서에도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천연자원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관동지방입니다. 관동지방. 근데 어머님들이 사실 이제 관동지방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거든요. 관동지방. 흔히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요. 근데 이제 이 관동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관내도라고 해서 이날 기호지방,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동쪽이다. 뭐 그래서 이제 썼고요. 근데 관동지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영동과 영서로 또 나누죠. 대관령 중심으로 해서 저쪽 영동, 그럼 저쪽 뭐 강릉, 속초 이쪽, 그리고 이제 영서 그러면 이쪽 춘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예전부터 이 강원도의 중요한 이 지역들이 대부분 다 영동지방에 몰려있기 때문에 뭐 이 강원도를 전체 통틀어서 뭐 영동지방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 또 시대가 바뀌어 좀 이게 이름들이 바뀌면서 일단 관동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동지방은요, 요 세 가지 자원이 다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자원이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아주 교과서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매장자원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연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무연탄. 뭐 그 밖에 이제 뭐 석회석, 뭐 철광석, 있고 뭐 텅스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유동자원, 아까 태양열 말씀드렸지만 유동자원으로서 강원도의 힘이죠. 또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물자원이죠. 수자원. 우리나라의 어머님들 대표적으로 큰 댐들 강원도에 굉장히 많이 있죠. 북한 강상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물자원이 또 아주 풍부한 지역으로 우리가 관동지방을 이야기합니다. 또 생물자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랭지 농업 얘기하고요. 고랭지 농업. 대관령 지역에서 큰 뭐 목장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고랭지 농업 얘기하고요. 또 목축업하고 또 수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머님은 강원도 또 꼭 가시면 또 오징어 한 번씩 꼭 사갖고 오시잖아요. 그죠? 오징어 뭐 또 황태 이런 거 꼭 사오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잘 잡히는데 특히나 이런 게 강원도 지역에서 잘 잡히는 게 조경수역이기 때문이에요. 조경수역. 이 조경수역이란 말은 강원도가 한류와 난류가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류를 좋아하는 물고기, 난류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어장이 풍부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강원도가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어머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또 사실은 강원도 얘기 나온 김에 강원도는 어머니 문화적 자원으로 또 관광 자원이 또 풍부한 곳이죠. 사실
보통 여름에 피서 한번 가시면 강원도 한 번씩은 꼭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해수욕장도 많고 설악산 국립공원, 뭐 오대산 국립공원 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경포대 가시면 어머님들 이렇게 경포대에서 이렇게 술 드시면 밤에 달이 5개나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 드셨죠? 그래서 그 경포대에 탁 정지에 앉아서 술 드시면 하늘에 떠 있고 저 바다에 탁 떠 있고 저기 경포호에 하나 딱 뜨고 술잔에 뜨고 그다음에 이제 그대 님의 눈동자에 뜨고 예? 이제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광전이 아주 풍부하고 경치가 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자원이 분포하는 지역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 매장 자원 같은 게 가장 많은 곳은 한반도에서 따지면 이제 북한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만 따지고 보면 이쪽 이 관동 지방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 수도권이 우리나라 최대의 고업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관동 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업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대의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최소의 가장 높은 뭐 이런 말이 들어오면 참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건데 꼭 밑줄 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최대 광업 지역이다. 이 지역을 꼽을 정도로 이 강원도가 아주 많은 이 관동 지방에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매장 자원에 있어서 강원도, 이 관동 지방이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무연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채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저쪽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 이쪽 지역에 가면 거의 이제 노천 탄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땅 위에서 그냥 품은 석탄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00m, 1500m 이렇게 다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위험하죠. 참 예년만 하더라도 어머님들 정말 한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매번 신문에 나오는 거. 강원도 지방 탄광 매몰 사건, 매몰 사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데 어쨌건 그래서 채탄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져요. 더군다나 요즘에 석탄 소비가 줄고 있죠. 참 요즘에 연탄 떼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지금도 연탄 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서 생산에 어떤 원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런 태백 이런 지역에서 왜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막 돈이 막 넘치는 한때 막 화랑기 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또 석회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나마 좀 경제성이 있고 철광석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텅스텐 중국산 막 밀려 들어오죠. 있긴 있지만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회석 정도가 하나 있는데 석회석 그러면 석회석의 원료가 되는 게 뭐냐? 시멘트죠, 시멘트.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가끔 영월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자동차 이제 여름에 피서 가시다 딱 가다 보면 꼭 2차선 도로에 큰 레미콘 차량들이 꼭 이렇게 길을 막아요. 그냥 아버지들이 막 신경질 내시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추월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시는데 사실은 왜 그쪽 지역에 이렇게 레미콘 차량 같은 것들이 많은가? 시멘트가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왜요? 거기서 원료가 거기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석회석 같은 지역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그래서 영월, 제천 이쪽 지역들에 또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다가도 레미콘 차량이 왜 여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타날까? 이런 얘기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하자원, 특히 이제 매장자원 어떤 분포를 간단히 또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외국에서 이런 걸 많이 수입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오늘 제목처럼 매번 그냥 하시는 말씀이 불 꺼!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무슨 소방대원도 아니신데 불 꺼! 이러시잖아요. 너 왜 불 안 껐어? 화장실에 왜 또 불 켜고 나왔어? 아주 거의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왜 이렇게 불 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준비한 화면 잠깐 보시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자원은 바로 석유와 석탄이다. 이들도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주요 지역이 다른데 그럼 여기서 이들 석유와 석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석유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소비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석유는
그 매장량은 한정돼 있으나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새로운 유전의 발견이 없을 시에는 대략 120여 년 후에는 고갈의 위험을 안고 있는 자원이다. 석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대부분이 매장돼 있어서 전 세계 소비량의 대부분이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소비 지역은 일본, 러시아, 한국 등으로 석유와 마찬가지로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생산되는 곳에서부터 소비되는 곳까지의 이동거리가 멀어 자칫 각 나라의 보유량이 부족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아껴 쓰는 지혜, 절약하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다시 이게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참 이 다방면에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여기서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만 말씀드렸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이 우리가 이 정말 없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 어머님들은 이런 자원들 중에서 어떤 자원이 없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으세요? 석유요. 석유 있겠죠. 일단 석유겠죠. 또 전기, 전기. 그렇죠. 전기. 그러니까 전기도 어머니 일단 그런 자원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이기도 하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종이, 나무 자원 같은 것들이죠. 사실 나무 자원에서 펄프 나오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어느 거 하나 정말 빼놓고선 우리가 정말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거는 이제 만만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해주면 아이들이 그 자원을 아낄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자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지 일단 그걸 한번 잠깐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되지 않으니까 수입되니까 대표는 이제 아까 석유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느 석유요. 석유는 주로 어디서 생산이 많이 됩니까? 중동 지역이죠. 물론 이제 영국의 어떤 북해유전에서 좀 생산이 되고 저쪽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제 생산이 많이